매주 수요일 밤 9시 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도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취약하지? 아, 나는 좀 의연하게 대처하고 싶은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호들호들 유리 멘탈 강하게 잡는 법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석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르발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네.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뭐 다 아시다시피 요즘 의사가 네. 부족해가지고요. 네. 네, 당직 쓰고 뭐 일하고 환자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불면증 주로 보고 있고 네. 암 환자분들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 좀 많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요. 교수님께서는 불면증, 수면장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주 전문 분야로 환자분들 보고 계십니다. 요즘 특히 좀 환자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진료실에서 느끼실 때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환자가 늘었는데 그 느는 게 모든 게 그렇지만 한 분이 유명해지면 덩달아 이제 유명해지는 게 있어서 저희 뭐 아시다시피 우리 오 박사님께서 열심히 이제 또 상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덩달아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것도 좀 수월하고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뭐 정신과 하면은 벽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께서 방송하시면서 많이 이제 그런 허들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다들 좀 편하게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렇죠? 언제든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근데 특별히 좀 이 분야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 있으시면 조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잠을 좀 어떻게 볼까 이런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 그 오랫동안 이렇게 잠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수면제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잠에 대해서 수면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어드리는 그런 거를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수면제를 드시면 7시간 푹 자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저 내시경 할 때 주사 맞고 내시경 하시잖아요. 네. 7시간 주무시고 나오세요 병원에서? 아니죠. 금방 제 얘기가요. 일어나잖아요. 마취 주사 맞고 또 금방 일어나는데 어떻게 수면제를 먹고 7시간 자겠어요.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제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데 그런 오해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잠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을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면증, 수면장애는 진짜 저희 비욘더 구독자분들도 항상 관심이 많은 주제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좀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 도대체 수면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으실 텐데 이 부분도 한번 언제 시간 네, 되면 불러주십시오. 다루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궁금해요,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요. 멘탈 관리예요. 사실 그 사소한 것에도 잘 흔들리는 사람한테 뭐 유리 멘탈이다, 네. 멘탈이 약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사실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약간 유리 멘탈 그러면은 또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비하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너무 개인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견디는 데 있어서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가 워낙 크다 보면은 견디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감안하지 않고 개인이 못 견디는 거에만 너무 치중하면서 이제 쉽게 깨지는 멘탈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로 유리 멘탈 이런 용어를 쓰는데 네네.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유리 멘탈 방탄 유리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강한 유리도 있네요. 그렇죠. 강화 유리도 있고 방탄 유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리 멘탈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유리 멘탈을 방탄 유리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 유리 멘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방탄 유리를 만드는 법
뭐 이렇게 좀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유리도 강한 유리가 있듯이 그렇죠. 네. 어차피 유리로 태어났다면 이걸 좀 강하게 만드는 법은 없을까 그렇죠. 이런 네. 고민을 한번 유리 좀 자체를 해보면 좋겠어요. 강철로 만들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유리를 여러 개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방탄 유리로 만들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요, 교수님. 멘탈이 좀 약하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리라고 하는 게 쉽게 깨진다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를 묶으면 방탄도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쉽게 깨진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 멘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쉽게 포기하는 성향, 그다음에 쉽게 좌절하는 성향, 좌절한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쉽게 포기한다, 쉽게 좌절한다,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좀 쉽게 흔들리면서 잘 포기하고 좌절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유리 멘탈의 가장 기본 그 근간에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에 쉽게 빠지는 성향, 네네. 그다음에 안 좋은 행동에 쉽게 빠지는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냥 단지 우리가 정신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우리 왜 뭐 축구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정신력에 뭐 이렇게 강해서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신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이 쉽게 포기한다, 좌절한다가 과연 정신력만의 문제인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이제 제 부모님은 제가 클 때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애를 키우지만 요즘 많이 자녀를 이제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저것 다 경험해봐. 그리고 나중에 맞아요. 좋은 거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를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배워라. 엄마 나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 배워라. 엄마 나 미술 배우고 싶어. 야 하나만 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양한 거 다 경험하라고 해놓고는 막상 다양한 걸 경험하려고 그러면 하나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힘들면 얘기해. 다 들어줄게. 네. 근데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못 참냐. 왜 이렇게 나약하냐? 왜 이렇게 나약하냐. 그것도 못 참고 그걸 다 얘기하고 그러고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다양한 걸 경험시켜주고 물론 이제 뭐 시간과 그 돈의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양한 걸 다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막상 다양한 걸 경험하려고 그러면 하나만 경험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힘들면 얘기하라고 해놓고 막상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못 참냐. 이런 거가 그러니까 어떤 정신력의 문제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그다음에 어떤 부모님들의 그동안 이제 양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양육을 하다가 갑자기 태도 전환이 됐을 때 그러다 보면 이게 포기나 좌절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정신력만의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부모님들과의 어떤 뭐 대화의 문제 이런 것들도 네네. 같이 결부돼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근간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게 참 궁금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똑같은 상황에 쉽게 툴툴 털어버리고 그쵸.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어떤 사람 계속 돌이켜보고 깊은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비단 타고난 기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 기질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유리 멘탈의 근간 중에 하나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생각의 근간 중에 하나는 또 걱정입니다. 걱정. 맞아요. 같은 걱정이 생각인데 많다. 네. 이게 걱정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갖다가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거는 플랜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짜는 거하고 걱정을 하는 거는 완전 얘기가 다르거든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전략을 짜는 건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전략이 아니라 걱정이죠. 걱정이네요. 그 걱정, 불안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걱정, 불안 이런 거를 같이 좀
보면서 걱정을 어떻게 잠재울 건가, 걱정을 어떻게 안 할 것인가. 그래야 생각을 제대로 하게 되고 생각에 쉽게 빠지지 않는 성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의 문제가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네, 그렇죠, 불안이가 네, 불안이. 네. 엄청 걱정이 많고 막 소용돌이에 막 네. 휘말리잖아요. 약간 불안과 유리 멘탈은 좀 비슷한 맥락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이 심할수록 내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배가 네. 불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잔잔한 파도처럼 이렇게 잘 가는데 불안이 심하면 배가 흔들리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흔들리다 보면 뭐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걱정이 많고 유리 멘탈이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교수님.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좀 그렇죠. 고쳐야 되는 건지 반드시. 말하자면은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플랜을 잘 세우면은 플랜을 따라서 계속 쭉 가면 되는데 플랜을 세우다기보다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포기하거나 좌절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영향을 주죠. 그렇겠네요. 사실 그리고 또 저는 생각한 게 이렇게 멘탈이 자꾸 흔들리고 막 걱정이 휘몰아치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게 뭔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쪼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쪼이는 거를 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쪼이면 몸이 아파요. 쪼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게 긴장을 하고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힘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근육이 긴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또 아프죠. 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완을 시키는 거고 릴렉스를 해야 되는데 자꾸 긴장을 하고 움츠러들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도 아프고 신체적으로 뭐 통증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네네. 범불안 장애를 쉽게 얘기하면 모든 거를 다 걱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범불안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약을 좀 씁시다. 그러면은 약을 쓰면 어떡합니까? 그럼 쓰지 말고 좀 지켜볼까요? 그럼 약을 안 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다고 불안, 저러면 저런다고 불안, 모든 거에 다 불안한 게 범불안 장애인데 범불안 장애의 진단 기준 중에 보면 신체 통증이 있어요. 허리 아픈 거, 네네. 뭐 두통이 있는 거 이런 것들. 왜냐하면 자꾸 긴장하고 이러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아프고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범불안 장애가 걱정이 주된 병인데도 신체 통증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결국 이런 스트레스가 어떤 몸의 어떤 신체적인 통증 이런 것도 연결이 좀 많이 되죠. 그렇군요. 그 궁금한 게요. 누구나 좀 걱정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좀 치료가 필요한 범불안 장애 이거의 기준을 좀 더 설명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면 좀 병원에 가봐야 된다라는 게 좀 있을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네네.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가는데 산에 호랑이가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산을 안 가죠. 그렇죠. 근데 호랑이가 막 득실거리는데 내가 걱정이 안 돼요. 그럼 잡아먹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생긴 기제인데 그게 너무 과하면 그러면 걱정하지 않을 상황에서 걱정을 하는 게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일상생활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너무 불안해서 밖에도 못 나간다. 너무 불안해서 하루 종일 막 초조해하면서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떤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과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과한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을 쓰거나 치료를 받고 해결을 좀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런 불안들이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적응 기제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과하면 문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기준이겠네요. 우리 그 PTSD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요새 외상후 스트레스 워낙 장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나 PTSD 뭐 온다. 만약에 무슨 어떤 사건이 네. 생기거나 재난이 터졌을 때 항상 네네. 나오는 게 PTSD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뭐 혼나면 네. 뭐 트라우마 받았다. 네, 나 PTSD 그렇게 온다.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PTSD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PTSD가 생겼다.
그러면 차 옆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차 옆에 가면 내가 큰일 나니까 조심해라. 호랑이한테 물렸는데 호랑이가 무서워야 호랑이 옆에 안 가죠. 근데 호랑이한테 물렸는데 호랑이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럼 또 물리겠죠.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리지 말라고 무서운 증상이 생겼는데 차에 치여서 무서운 증상이 생겼는데 내가 차를 타고 온 사방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렸는데 호랑이를 타고 호랑이가 득식을 거리는 데를 내가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적응이거든요. 그 상황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행동을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도 있고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나한테 굉장히 큰 장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별게 아닌 작은 돌덩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저도 참 그 어떤 상황들을 그냥 돌덩이로 보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럼 이제 강철 멘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리 멘탈의 반대말을 흔히 이제 강철 멘탈 그리고 아까는 이제 방탄유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깊은 사람 되고 싶어요. 생각이 깊은 거하고 생각이 많은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깊은 거는 내가 평상시에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고 숙고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를 갖다 결정을 빨리 해서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아, 저 사람은 생각이 참 깊고 결단력이 좋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우유부단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말하자면 뭐 이럴까 저럴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하는데 오늘 짬뽕 먹고 다음에 짜장면 먹으면 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를 계속 고민해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짜짬탕이 나왔지만 근데 생각이 많은 거는 생각이 깊은 거는 멋져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옆에서 보기에 아, 저 사람 멋있다. 생각이 깊다라고 표현하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나만 힘들거든요. 자꾸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줄일 거냐가 중요해요. 멘탈이 강하다는 거는 결국은 생각이 깊어야지 많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플랜을 아까 세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게 멘탈이 강한 거고 목표를 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도달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는 멘탈이 약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유연성, 경직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유연성이라는 거는 뭐 둥글둥글하게 그냥 유연하게 생각을 사고를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고 경직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안 되면 큰일 났다. 우리 왜 흑백 논리, 네. 파국화 뭐 네.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돼.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나는 뭐 망했어. 네. 이건 너무 경직된 거죠. 유연하면은 멘탈이 강한데 경직되면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멘탈이 강하다는 거는 유연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 요즘 많이 쓰는데 네.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넘어졌을 때 우리 저 아기 키울 때 보면 왜 돌되기 전에 맨날 넘어지잖아요, 아기들.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러면 아기가 넘어질까 봐 걱정돼 가지고 안 걸으면 계속 못 걸어요. 그러네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걷다가 뭐 아빠가 막 이러면 쫓아가다 또 넘어지고 울다가 또 일어나서 아빠가 또 달래주고 그럼 또 걷다가 이러다 보면 걷는 거지. 한 번 넘어졌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안 걸을래. 그러면 계속 못 걷는 거죠. 회복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내응성. 집을 샀는데 네. 집값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몰라요. 이거 불안해요. 집을 샀는데 무조건 오른다. 땡볕을 내서라도 사죠. 집을 사는데 무조건 떨어진다. 뭐 하늘이 뭐 정해놨다. 그럼 절대 안 사죠. 그러니까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견디는 사람들은 강해요. 근데 불확실한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은 아무래도 멘탈이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확률이라는 게 네. 원래 불확실한 거를 확실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확률이에요.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만약에 40%다. 그럼 뭔가 이렇게 10명 중에 4분이니까 좀 확실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내가 그 안에 들지 안 들지 몰라요. 나에게는 사실 모르죠. 0이면 1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불확실한 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불확실한 거를 뭔가 좀 확실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확률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결국 요걸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잘해서 잘 받아들이면 편한 거고.
근데 이거를 전전긍긍하면서 불확실한 걸 내가 못 견딘다라고 하면은 이게 약한 거죠. 아, 지금 여기 말씀해주신 카테고리를 보니까 좀 내가 멘탈이 강한지 약한 편인지 그렇죠. 좀 이렇게 네. 비교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맞습니다.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주 멘탈이 약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아, 그리고 이거 보면서 또 재미난 게 저는 생각이 났는데 요새 그 MBTI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완전히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없지만 아, 정말요? 네네. 이따 보세요, 그럼요. 교수님. 있어요. 네. 오, 저도 MBTI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과학적인 근거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론의 근거를 해 있다라는 음. 뜻에서 과학적이다라는 거고요. 네네. 뭐 융의 이론에 따라서 어쨌든 네. 사람을 융이라는 분이 사람을 음. 타이폴로지를 나눴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성향을 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게 뭐 완전 뭐 이렇게 확정적인 어떤 네. 과학적인 어떤 뭐 진실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근거는 갖고 근거는 있다. 있다. 근거는 있다. 네. 거기서 그 마지막 이제 J냐 P냐 이런 네. 말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J를 흔히 이제 계획형이라고 하고 네. P를 흔히 즉흥형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막 이런 글이 저는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음.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그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유연하지 못하다. 이렇게도 보는 그런 뭐 그럴 수 분석이 있는데요. 있더라고요. 사실 그 J라는 게 젖지거든요. 젖지. 네네. 판단.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그 판단을 확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그런 분들이 이제 계획도 잘 세우고 하다 보니까 네네. 계획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죠.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은 한편으로도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남들이 약간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 거를 불안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네. 세우잖아요. 네네네. 그 피인 분들 왜 여행 계획 짜면 간다, 네. 잔다, 논다. 논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유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J가 좋냐, P가 좋냐 뭐 이런 의미보다는 네네네. 각각의 성향이 다르다. 오. 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J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J 사람들이 되게 계획을 잘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그런 분석을 보니까 반대로 좀 유연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J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맨날 저희 와이프한테 혼나는 게 있어요. 네네. 주유를 잘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주유소 가가지고 왜 어디 네. 여행을 가면 네네. 미리 이렇게 기름을 채워가지고 네네.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플랜을 잘 세우는데 네. 항상 주유를 안 해요. 아. 그래서 가다가 저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주유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와이프가 제이 아니라고. 제이가 주유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그 네. 어떤 업무에 따라 그게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E냐 I냐 이런 얘기할 때도 네. E만 있는 사람도 없고 I만 있는 사람도 그렇죠. 없어요. 이분법적으로 나눌 그렇죠. 수는 없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성향들이 조금 더 강하냐 어떠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유연성, 경직성 이런 표현들을 좀 해주셔서 요즘 유행하는 또 MBTI가 떠올라서 네.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어쨌든 멘탈이 강하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방법을 배워봐야죠. 그래서 네.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줄이고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유리 멘탈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신문만 보고 그럴 때는 옆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옆집 사람이나 알지. 비교가 안 됐다. 비교가 안 됐죠. 네.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비교를 해요. 온갖 SNS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누구는 어떻게 사는데 나는 어떻게 된다라고 상대적인 비교를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그걸 이제 플랜을 잘 세우는 사람은 옆에 애가 3페이지를 봤는데 나는 아직까지 한 페이지도 못 봤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서 3페이지를 따라잡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플랜을 세우는 거죠. 근데 3페이지나 봤는데 나는 하나도 못했네라고 걱정을 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비교로 인해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로 인해서 내가 이걸 갖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성향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불안이 심해져가지고 좌절할 수 있는 성향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좌우를 하는 거죠. 불안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게 좌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아니 뭐 이거 하면 되지라고 둥글둥글하게 생각하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만 계속 생각이 많아서 거기만 빠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생각이 많아진 거니까. 그럼 생각이 많아지면 결국 멘탈이 약한 거에 다름 아니다. 네. 뭐 우리가 우유부단하다 표를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생각을 줄이는 게 좋다. 걱정 불안을 줄일 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생각을 줄이는 거거든요. 생각이 나를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싸웠는데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지금 싸워서가 아니에요. 어제 싸웠잖아요. 근데 어제 싸웠는데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제 싸운 거를 만약에 내가 까맣게 잊고 지낸다. 그럼 스트레스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생각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다가 싸웠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러면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다 봤거든요. 얘가 막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를.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화가 나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죠. 결국 생각이거든요. 그럼 생각을 어떻게 줄일 거냐. 제가 지난번 아마 여기에서 방송할 때도 한번 얘기 드린 거긴 한데 네네.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제가 네네. 많이 써요. 환자분들 오시면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코끼리만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그쵸. 마세요. 그럼 코끼리만 떠올라요. 네. 코끼리를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면 사자를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어. 사자 콧수염, 사자 꼬리, 사자 갈퀴, 사자 소리. 사자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해야 코끼리가 안 떠올라요. 그쵸. 근데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코끼리 생각 안 해야지. 생각 안 해야지. 그럼 코끼리만 계속 떠올라요.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을 때 이 생각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수록 그 생각을 더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생각을 안 하려면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딴 생각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딴 생각을 네. 열심히 해야 그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 생각을 안 해야지, 잊어버려야지, 까먹어야지, 생각 안 해야지. 그럼 결국 그것만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을 안 하려면 딴 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딴 생각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산에 길이 없었어요. 산에 원래 길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토끼가 지나가고 여우가 잡으러 가고 사람이 그 풀숲을 지나고 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길 비슷한 게 생겨서 그다음 사람들은 계속 그 길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 만들어졌죠. 근데 그 길 끝이 낭떠러지예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 죽겠다. 물론 이 죽겠다가 진짜 죽겠다는 아니지만 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밟아 나가서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자동사고거든요. 자동사고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네. 원래 길은 없었는데 길이 만약에 낭떠러지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나라에서 하는 게 있어요. 돌을 지고 이고 날라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출입 제한하고 계단을 만들어서 길을 틀어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냥 저 수십 년 동안 길이 만들어진 걸 갖다가 하루에 꺾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걸 꺾으려고 그러면 돌을 들고 가야 돼요. 돌을 들고 가서 길을 만들고 그 위험한 데를 사람들이 돌을 들고 가서 계단을 놓고 해야 그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요. 생각을 바꾸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요. TV를 틀었는데 귀신 영화가 나와요. 보실래요? 끄실래요? 끌래요. 끌려면 에너지가 들어요. 네. 리모컨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 리모컨을 틀었는데 귀신 영화 또 나와요. 그럼 보실래요? 또 돌리실래요? 돌릴래요. 돌리잖아요. 또 돌리잖아요. 집에 가셨는데 TV 틀었는데 재미없는 거 나오면 그냥 보세요? 아니면 계속 돌리세요? 저는 100번까지 돌려요. 돌리죠. 계속 돌려요. 네. 재밌는 거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돌려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써봤는데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한두 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원래 안 거다.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면. 네. 에너지를 그 정도 들여가지고 생각을 바꾸기 어려워요. 등산을 하러 갔는데 등산하는 동안 내가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바람소리 들어야 되는데 등산을 하러 가면서 어제 내가 속상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등산을 올라가요. 남편이 속썩인 거,
뭐 친구가 뭐 괴롭힌 거, 직장 상사가 나 힘들게 만든 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등산을 해요. 그건 등산하러 간 게 아니에요. 생각하러 간 거지. 그렇죠. 남자들이 젊을 때 실연을 당하면 되게 이제 다 잊어버려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버스 타고 저 지방을 놀러 가요. 혼자서 음악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창가를 쳐다보면서 이제 질질 짜죠. 생각을 다 잊어버리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생각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려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에 집중을 해야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행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을 해야 되고 오랫동안 그 저 길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행동을 통해서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그 순간은 생각을 안 하고 행동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좋아져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잠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낮에 많이 움직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잠을 못 자서 피곤해 죽겠는데 잠을 자야 움직이지.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불안해가지고 힘들어서 맨날 집에 있는데 이게 좋아져야 나가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해해요. 당연히 힘드니까 못 하신다는 부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움직여야 잠을 자는 거고 활동을 해야 불안한 생각이 줄어드는 거고 그쵸. 밖에 나가야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이 제일 많은 조건. 집에서 누워서 잠은 안 오는 때 누워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집에서 어두컴컴해서 누워있을 때 그때 생각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머릿속에서 잠이 안 오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영화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공포 영화잖아요. 네네. 내가 뭐 친구한테 뭐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이럴 바에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공포 영화예요. 그 공포 영화를 머릿속에서 틀어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TV 틀었는데 공포 영화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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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영화 틀어놓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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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가 나오면 꺼야죠. 그리고 슬픈 영화가 나오면 그냥 안 보면 되죠. 근데 안 보는 게 쉽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에너지가 들기 에너지가 때문에. 든다. 에너지가 들어요. 네. 쉽지 않아요. 에너지를 들여서 움직여서 집 밖에 나가서 딴 걸 해야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안정병동이라고 하는 그런 병동이 있고 이제 개방병동이 있는데 개방병동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대신 개방병동은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한 거나 생각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안전병동으로 이렇게 모시면 안전병동은 좀 안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끄럽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도 주변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내가 생각을 줄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표정이나 목소리나 이런 게 좋아지는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조용하고 내가 너무 내 몸 자체,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쓸수록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포 영화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액션 영화를 많이 보지 잔잔한 예술 영화 많이 안 보거든요. 네. 재미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잔잔하고 물론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잔잔하고 조용하면 그냥 별로 재미가 없어요. 때리고 부수고 뭐 총 쏘고 이러면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장면은 더 관심이 가고 더 잘 보는 거죠. 너무 내가 어떻게 보면 잔잔하게 하려다 보면 생각이 더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쪽을 안 하게 되고 흔들리는 거에 생각이 더 이렇게 가는 거죠. 눈이 가고 그쵸. 집중이 되고 그래서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잔잔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생각을 줄이고 그냥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다. 대신 몸을 좀 움직이시는 게 낫다. 제일 안 좋은 거는 몸을 안 움직이고 머릿속에서 영화를 틀고 계시는 게 제일 안 좋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을 많이 해서 활동할 때 생각을 생각하면서 줄이는 게 활동하시면 안 중요하다. 되고 활동에 네. 집중을 하셔야 되죠. 활동에 네. 행동에 집중하면서 네. 행동을 늘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코끼리를 생각하지 네. 마세요. 이것도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갔거든요. 네. 그 다른 쪽으로 환기를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도
주셨는데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멘탈을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남겨주셨어요. 네. 한번 조금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초등학생 자녀 네. 양육 중입니다. 러블리 수지님께서 아이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아이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할 때. 제가 네. 이제 어머님들 오시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저도 아기를 키우는 아기는 아니지만 자녀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애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엄마 아빠하고 싸우다 보면 엄마 아빠한테 약간 말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알바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상처받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쵸. 뭐 none of your business 아니에요. 네. 상관하지 마라. 되게 막 상처받거든요. 네. 그리고 가끔 막 욕도 해요. 뭐 씨 뭐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당연히 엄마 아빠는 화가 나고 서운하고 감정적으로 힘든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기가 엄마 아빠한테 말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엄마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강한 워딩 그거 말고는 엄마 아빠의 말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이크 타이슨하고 내가 복싱을 하는데 나는 복싱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 프로 선수예요. 근데 프로 선수랑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내가 권투로는 못 이겨요. 무기를 들어야죠. 그쵸. 도구를 사용해야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엄마는 계속 얘한테 이래라 저래라 컨트롤을 해요.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내가 알겠어요 어머니 하면 그냥 끝나는데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알바야? 예. 알바야? 그럼 이제 엄마 아빠 상처받죠. 네. 그럼 이제 화를 내죠. 엄마 아빠한테 어디 알바야? 그러면 어떻게 그런 그다음 이제 말을 하면 이제 네. 욕을 해요.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자기들끼리의 그룹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우리도 그랬지만 친구들하고는 뭐 욕도 하고 그쵸. 뭐 새끼 하여튼 뭐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입이 붙잖아요.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를 이기려고 그러면 강한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진짜 몽둥이를 들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워딩들이죠. 방어군요. 일종의. 방어예요, 일종의. 그래서 물론 뭐 정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진짜 그게 어떤 증상인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만 자녀가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심한 워딩을 쓸 때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 또 하나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중1짜리가 아빠 나 내년에 커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바텐더 될래. 뭐 이러면 엄마 아빠 되게 걱정돼요. 바텐더가 되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뭐 되고 싶다고 얘기하게 저희 초등학교 때 대통령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너무 거기에 이제 몰입하기보다는 그랬냐 안 그랬냐를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애들은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온갖 SNS는 잘난 사람만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그게 너무 먼 거예요. 예전에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우리 시대 부모님들은 우리만큼 교육을 못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쵸. 부모님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어머님들은 다 하여튼 다 학력이 높잖아요. 지금 애들은 엄마 아빠를 극복하는 건 더 힘들어요. 엄마 아빠도 다 잘 배우셔가지고 말이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자체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의미를 두지 큰 의미 않는 두지 게 마시고 좋군요. 얘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애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 그 부분을 좀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아까 플랜 얘기하면서 지금 플랜을 실컷 짜놓고 해내지 못할까 봐 네. 불안에 벌벌 덜덜덜. 떠는 거 멘탈이 약하다. 공부를 시작했는데 발악은 하는데 집중이 안 되거나 불합격 막 어떡하지 벌벌 떤다. 시작부터 싹수가 노란 그렇죠.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네. 시작부터 싹수가 노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공부를 그럼 몇 년 하기로 플랜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플랜을 실컷 짰는데 그 플랜이 1년짜리냐 한 달짜리냐 10년짜리냐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는 평균 수명이 한 40대쯤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꼬마 신랑 뭐 13살 뭐 이럴 때 장가 가기도 하고 17살이고 과거 급제를 했어요. 근데 40대면 죽었어요. 지금은 80세까지 사시잖아요. 그쵸. 2배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꼬마 신랑 뭐 예를 들어서 뭐 17살 때 과거 급제했다 그러면 곱하기 2하면 34이에요. 그럼 34쯤 돼야 과거 급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20살에 대학을 분리 만위로 과거 급제와 마찬가지 상황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미 늦었다. 이미 맨날. 늦었다. 늦지 않았어요. 예전까지로 따지면 아직 15년이나 더 남았어요. 15년 동안 공부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15년 동안 공부만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도 많고 경험해야 될 게 더 많아졌는데 이 문제를 똑같은 시기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전히 그냥 밑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속에서 다들 막 옥신각신하면서 내가 이걸 못 해내면 어떡하지라고 불안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난 사람이 너무 많고 부모님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패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못 해내는 거예요. 제가 주로 비유를 잘 드는 게 있는데 김연아 선수한테 네. 되게 존경합니다. 네. 김연아 선수한테 요번에 대학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못 따면 나라 망한다. 반드시 따고 와야 된다. 그럼 따겠습니까? 못 따죠. 못 따잖아요. 네. 긴장해서. 아유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하고 나라고 뭔 상관이냐. 열심히 하면 좋은 거고 뭐 금메달 따면 같이 축하할 일이지. 뭐 못 따도 나라 안 망한다. 그러면 뭐 하다 보면 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따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더 긴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퍼포먼스 앵자이티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걸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플랜을 세우고 하려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로 내가 이미 벌써 조급하다는 뜻이에요. 플랜을 5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몇 년짜리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짜시면 되는데 이거를 했는데도 여기서 이게 안 될까 봐 안달복달하고 계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싹수가 노란 게 아니라 너무 생각이 많으시다. 역시 생각을 좀 생각이 줄여야 많으시다. 되는군요. 생각을 줄이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쉽지 않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플랜을 충분히 짜시면 거기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어디까지 가 있냐를 플랜을 세우는데 한다고 그러면 도움이 되죠. 아까 3페이지에 있는데 나는 0페이지다. 그러니까 3페이지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얘가 3페이지인데 나는 0페이지니까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걸로 작동하면은 그건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들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플랜을 세우고 그 플랜에 따라서 단계를 밟아가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렇군요. 근데 되게 멘탈 관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스노쿨링님 질문도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이 많을 다루는 텐데. 무게를 보면 내가 너무 가볍게 드는 것 같아서 위축될 것 많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딴 사람들이 무겁게 들다 허리 나가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무겁게 나가다 이게 들다가 허리 다치면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잘 못해서 막 저한테 이렇게 들고 이러면 전 무릎 나갈까 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나갈까 봐 그 무거운 걸 들 바에선 저는 차라리 가벼운 걸 들고 계속 반복해서 근력을 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줄 세우기예요. 네. 남들이 먼저 더 높은 걸 했으니까 이걸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딴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돌을 좀 예를 들면 그 가수 하시는 분들 아이돌이 하는 그 우리 저 스타분들 중에서 노래를 잘한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돌 중에 원탑이다. 근데 그분들이 상대할 거는 아이돌 내지만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상대할 분들 그분들이 아니라 기성세대하고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박효신 뭐 이런 분들하고 상대해야 네. 되거든요.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못 이기는 사람인 거냐? 아니거든요. 춤을 잘 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내에 랩하는 사람, 보컬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다 하기 역할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할 거를
내가 어떤 플랜을 세워서 발전하는데 동력으로 삼는 거는 비교를 해도 좋은데 내가 이겨 먹겠다라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걸로 이겨야죠. 내가 잘하는 걸로 이겨야지 내가 못하는 걸로만 이기려고 그러면 좌절이 커져요. 마이크 타이슨을 이기려고 그러면 복싱으로는 못 이겨요. 복싱은 아이 그래 내가 당신보다 복싱 못합니다. 인정하면 돼요. 대신 나는 당신보다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유연성이죠. 그렇죠. 그게 유연한 유연성입니다. 생각이 참 그냥 중요해요.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판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는 그건 경직된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만들어 놓은 판 안에 들어와서 나랑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게 유연한 거죠. 지금 이승현님께서 되게 예리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막 맴돌 때 우리가 흔히 명상에 도움이 네. 된다고 하잖아요. 명상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생각에 좀 더 매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지. 그거는 명상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명상은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면벽득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 왜 저 스님들 이렇게 벽에다 점 하나 꺼놓고 계속 이렇게 면벽득도 하시는 거. 그분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걸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무념무상. 무념무상이잖아요. 네.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왜 생각하고 그러면 번뇌 뭐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잡생각, 번뇌 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념무상이거든요. 명상은 그 명상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상상을 하게 한다든지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변에 있습니다. 바람 소리를 상상하세요. 뭐 이런 식의 명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길을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식의 명상도 있는데 결국은 그 하라고 하는 거를 집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잡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를 주는 거를 내가 집중을 해서 내 몸에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명상을 하신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신 거예요. 혼자서 다른 댁에서 개념이네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질문들이 좀 더 있긴 한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이 질문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위로의 방법, 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 이 내용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마지막으로 요거 내용 한 번만 들어볼게요. 네. 이거 사실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주변에 동료들, 지지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인데, 지지하고 지적은 많이 달라요. 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 잘했다 이게 지지고요. 지적은요. 너 이거 못한다가 지적이잖아요. 지적질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면 좋은데 지적질을 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조건 잘했다 이러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아기를 생각하면 아기가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괜찮아 이리 와 우리 딸 이러면서 안아주잖아요. 네. 그건 지지죠. 네. 근데 넘어졌는데 야 그것도 못 걷냐? 일어나 다시 걸어봐. 이건 지적이죠. 다리를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지. 그건 지적이에요. 자전거를 처음 타는데 자전거를 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받쳐주는 거는 지지예요. 근데 자전거 넘어졌다고 다리를 그렇게 하니까 넘어지지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건 지적이거든요. 지지는 도움이 되는데 지적은 스트레스가 돼요. 그리고 지적을 하는 분들에 향해서 반발심을 자꾸 갖게 돼요. 그래서 지지를 해주시라 지적보다는. 네. 그다음에 위로와 해결인데 이거 이제 부부 간에도 많이 나타나는 거고 저도 뭐 자주 겪는 건데 이게 부인들은 위로를 바라죠. 공감을 원해요. 네, 공감을 네. 바라죠. 남자들은 해결을 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서 해결을 했거든요. 위로만 해줘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위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공감을 받고 싶고 내가 힘들다는 거를 위로를 해주세요라고 사실 부인들은 얘기를 하시죠. 근데 뭐 이게 제가 이상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아유 그래 수고했다 이것만 해서 모든 게 해결되면은 그것만 계속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집을 사달란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서 사자는 건지 아니면 집이 없으니까 위로해 달라는 건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가 먼저 떠오르니까 해결하는데 힘든 거예요. 근데 위로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방향이 다른 거죠. 사실 위로만 원하는 분들이 정말 위로만 원했을까요?
해결을 같이 원했던 게 문제고 해결을 해주려고 했던 사람도 정말 그럼 해결만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해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약간 이게 조금 이게 되니 안 되니로 싸우기보다 약간 성향이 다른 걸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와 그리고인데 이거 제가 자주 쓸 말인데 상대방을 괴롭힐 때는 상대방을 낮출 때는 장점을 먼저 말하고 그런데를 얘기하시면 돼요. 낮출 때요. 낮출 때. 네네. 너는 이거 노래는 잘하는데 공부를 못해. 그리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 때는 거꾸로 하면 돼요. 단점을 먼저 얘기하고 장점을 얘기하면 돼요. 나는 노래는 못하는데 공부를 잘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가 다른가 싶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너는 못해가 되고 나는 잘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라는 말을 웬만하면은 쓰지 마시고 그리고를 쓰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리고가 물론 그리고 부정은 안 좋죠. 너는 공부도 잘하는데 노래도 잘해.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노래는 못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많이 쓰는 분들을 잘 보면 네. 약간 이거를 말 속에 잘 녹여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데란 말보다는 그리고 대신 부정 그리고 부정이 아니라 긍정 그리고 긍정이 되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위로를 전할 때 너는 참 이렇게 얼굴 잘생기고 근육 뭐 이렇게 몸도 좋고 그런데 너 조금만 더 이렇게 저 노력만 좀 하면 되는데 이건 네가 노력 안 해서 문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저 얼굴 좀 못생겼지. 그런데 너는 키가 크잖아. 이거는 키 큰 거를 장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뒤에는 긍정이 와야 지지다. 지지다. 네. 그런데 뒤에 부정이 오면 그건 지지가 아니라 깎아내린 거다. 지적이 된다. 지적이다. 네. 그리고 그리고를 부정 그리고 부정은 지적이다. 네. 긍정 그리고 긍정이어야 지지다. 그래서 이 어투 하나도 네. 사실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나의 마음을 저하시키는데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네.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금방 너무 빨리 가죠, 교수님. 오늘은요, 진짜 그 멘탈이 약한 분들께 위로를 좀 드리고자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석훈 교수님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